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양지수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0.6%까지 낙폭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 이종복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지수는 조금 그런데 종목은 괜찮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강보합권 흐름 유지가 되고 있고요. HMM의 플레이가 오늘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네, 현재 구간에 6% 넘어가는 상승, 5거래 연속 오르면서 장중에는 10% 넘게 뛰는 시세까지도 나와줬습니다. 마음 AI가 요즘에 참 잘 가네요. 네, 오늘도 빨간불 들어오면서 2% 넘어가는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배터리 쪽에서 오늘 폐배터리에서 성일하이텍 그리고 세비캠 이런 종목들 눈에 띄는 움직임 굉장히 강하게 시세 분수 오늘 나온 거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의 좀 핵심적인 부분 정리해 주실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장 특징이 이제 지수가 이제 쉼없이 올라온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오늘 장 특징으로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어제 이종복이가 신의 한 수에서도 얘기했는데 어제 신의 한 수 썸네일은 약간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다만 좀 얘기 좀 해주면 해외 시장 혼조, 국내장 혼조인데 혼조세라는 말의 어떤 그 중요성에 관해서 좀 얘기해 드려 볼게요. 이 나스닥이 어제도 나스닥은 올랐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먼저니까. 이 너무 강력하게 올라가가지고 이 조정을 받을 타이밍조차도 지금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스닥이 세단 얘기입니다. 나스닥이. 이 나스닥의 핵심은 이 시총상위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브로드컴, 넷플릭스까지 저쪽 종목들은 진짜 엄청나고요. 지금도 엔비디아는 또 해갖고 136달러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게 어제 이 시간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5월 7일 날 그 비리비리한 구간에서도 내가 이거 150달러 넘어가는 걸로 본다 막 얘기했다고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과거형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150달러 해봤자 이제 15달러만 더 올라가면 150달러라는 거. 이걸 잘 체크하셔야 돼요. 나는 추가적으로 더 세게 갈 만한 주식을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특징이 있고 종목들이 밑에 있을 때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종목들이 다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장도 얼추 저항권으로 오잖아요. 테슬라도 350불 언저리면은 단기적으로는 저항. 대신에 이제 얘들이 조종을 받고 가야 되는데 조종을 어느 타이밍에서 잡을지 모를 정도로 강하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결과론 쪽으로 가면 테슬라도 400달러 쪽으로 가는 거고 엔비디아도 150달러 넘어갈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신고가 나올 거고 이건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장은 결국은 한 차례 정도 조금 눌렸다가 가야 되게 세게 가는 건데 눌림이 없으면 지금처럼 눈치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선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미국장도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다만 이제 독일이나 그다음에 이제 다우 보시면은요. 다우는 요새 조금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요렇게 움직였어야 되는 거예요. 나스닥이 요렇게 움직였으면 기가 막혔을 텐데 지금 보면은 다우는 최근 한 2, 3일 사이에 좀 눌리고 있잖아요. 그죠? 나스닥은 계속 치고 올라가는데 나스닥이 계속 치고 올라가는 요인은 이 미국의 저 시총상이 특히 엔비디아. 저 엔비디아 강세가 지금 미국장을 하드캐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하고 테슬라하고. 그리고 특별한 건 없고요. 오늘 PPI인데 이 PPI도 시장에는 긍정으로 작용할 지표예요, 여러분. PPI가. 다만 이제 이 소매 판매 같은 거 이런 거, 요 소매 판매나 이런 게 좀 떨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소매 판매나 이런 게 좀 떨어져서 나올 때 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 보여야 되는 거고. 그 결론은 결국은 파월입니다. 그쵸? 예, 이제 결론은 파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공이. 그래서 파웰도 이제 이 나오는 지표 가지고, 이 관세가 이게 그 한 1년을 지켜보아야지 된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하고 파월하고 차이가 이제 거기서 나는 거예요. 봐봐, 물가 계속 떨어지잖아? 하면서 이제
대통령은 금리 인하 얘기하겠죠? 근데 대통령이 금리 인하 얘기하는 게 오히려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연준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파월이 이런저런 데 나와서 연설 같은 거 하고 할 때 이제 신호를 주거나 눈치를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할 때 나스닥이 곧바로 신고가를 뚫고 가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중간에 껴가지고서 시장 그 금리나 이런 연준 정책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 부담.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고 향후에 관세 계속 해결될 수 있어 하면서 그런 얘기는 긍정. 요거 여러분들이 좀 체크 좀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섹터별 종목 강세에 하면 항상 이제 반도체가 먼저 나오잖아요. 드디어 삼성전자가 보다시피 이게 그 5월 10일이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는 여기 60일선 아래에 있을 때 56,500원 아래에 있을 때와 56,500원 위에 있을 때 차이가 커요. 56,500원 위에 있을 때는 62,000원을 돌파할 기대감이 되게 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56,500원 아래로 오면 52,500원 깨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의 핵심을 아셔야 돼요. 아, 삼성전자는 박스권이구나. 대신 지금은 삼성전자는 52,500원에서 6만원, 62,500원 사이에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인데 지금은 6만원에서 62,500원 위로 넘어갈 확률이 높은 모양이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지수도 견인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뭐 반도체 나쁜 게 없죠.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금 눌림이 나오지만은 모양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이고요. 오늘 움직임이 좋은 거는 시총이 너무 떨어져서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해운을 먼저 얘기할게요. HMM이잖아요. 오늘 결국 신고가 뚫었고요. 근데 이종복 방송은 실시간으로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미스터 진단할 때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에 일주일에 2-3개, 많으면 4-5개, 적어도 2-3개는 그 주마다 엄청나게 좋은 걸 드리거든요. 이 HMM은 3월 말 타이밍에 지수가 신고가에서 약간 조정받으려고 할 때 준 선물이에요, 여러분. 22,000원을 넘어갈 주식으로 보이니까 그냥 잘 갖고 가라. 대신 이 종목은 비중이 많으면 좋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눈치가 있으면 만약에 본인들이 비중이 30%, 50%를 갖고 있다. 그럼 슬쩍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한 20% 정도라고 거짓말 시켜버리면 나는 그걸 모르니까 내가 실력 발휘를 하는데, 비중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좀 거시기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눈치예요, 눈치. 그래서 어쨌든 조선주 날아갈 때 못 올라가더니 이제 HMM이 지금 이재명 후보 발언에 이제 급등하면서 또 신고가 가고 있고요. 조선해운주 쪽에서 신고가 못 가면 바보죠. 지금 주식시장에서.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건 아직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쪽도 양호하고, 요 틈을 이용해서 삼성중공업이 신고가를 다시 못 뚫어놨잖아요. 요게 지금 우리가 차트적으로 볼 때는 조금 애매모호하거든요. 이런 게 조정받으면, 그쵸? 이런 걸 사는 거죠. 사고 싶으면.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인데요. 우선 2차 전지하고 로봇 쪽으로 갈 때 이거 먼저 놓고 갈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한 방송인데, 어제 포스코 퓨처 유상증자 관련해서 내가 신의 연수에서도 이제 좀 한 코멘트 놨고, 근데 굳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이 방송은 움직이는 특징이 나와야 그 종목을 얘기하는 방송이라는 얘기를 3년 동안 얘기를 해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패스할게요, 여러분. 대신에 이제 중간중간에 저렇게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할 때는 내 의견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의견을 줄 때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건 안 들려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최근 4월 말에서 5월달로 올 때는 여러분들한테 그때 에너지가 강해가지고 이 4월 23일이잖아요. 여기가 장이 폭락했다가 1차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얘기거든요. 친환경이 2차 전지고 그 2차 전지에는 펫배터리다 해갖고 친환경이 펫배터리다라고 하면서 요새 에너지 관련주가 날아가니까 2차 전지도 펫배터리 쪽이 먼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건 안 들리죠? 이게 그 근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신의 한수에서도 2차 전지는 중형과하고 펫배터리가 지금 흐름이 되게 멋지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HMM이 그 아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로봇 하나 또 얘기할게요. 여기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레인보우를 한 달 내내 좋게 얘기하고 있는 거 여기 보이시죠? 예. 4월 중말 순서부터 여기 보면 4월 9일, 심지어는 4월 3일부터 얘기해 준 거예요. 레인보우가 4월 3일부터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해 주고 있죠. 이렇게. 그죠? 예. 근데 SPG 얘기할 때 왜 저게 나온 거냐면 이 시간에는 레인보우, 그 다음에 로보스타, 그 다음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거 위주로 얘기해주고 종목 진단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물건이 오면 5월 9일 날 VOD에 찍어 놓겠다라고 한 게 SPG고요. 이렇게 요새 여러분들한테 공격적으로 이런저런 얘기해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쪽이 가는데 한번 볼게요. 오늘 레인보우가 61선 쪽으로 가니까 이제 이게 어제 따라간 사람들이 오늘 식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말고 그 전에 사놓든가 보시면 한 달 내내 안 움직일 때 그죠? 한 달 내내 안 움직일 때 얘기해 준 게 어제 날아간 거고요. 이렇게 날아갈 때 따라가지 말고 또 얘가 눌리면 매수하는 게 좋죠. 로봇은 계속 갈 거예요, 여러분 아마. 대신 이제 못 올라갔던 SPG가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죠? 그러니까 오늘 튀는 거고요, 이렇게. 이게 전형적인 눈치 보기 장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보티즈도 한 코멘트 해주면 원래 이 종목에는 로봇에서는 로보티즈 위주로만 얘기해줬던 사람이고요. 요쪽에서 이게 그 기업 분할, 인적 분할, 물적 분할 해갖고 수익이 잘 나는 거 남겨놓고 수익이 안 나는 거 뭐 쪼개겠다라고 하고서 그냥 확 밀어버릴 때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가 단이 낮은 쪽을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잘 가던 주가가 그런 기사로 확 밀어버리면 그 밀어버리는 게 기회가 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똑같은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가는데 2차 전지는 지수와 함께 움직이면서 이것저것 요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늦는 거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이든 AI든 뭐든 이쪽 에너지든 이쪽은 그냥 눌리고 나면 칠 때 그냥 탁 치고 가는 거고 이 3년째 이 방송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장 특징은 전형적으로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쉬지 않고 올라온 부분에서 시총상위들은 눈치를 보면서 삼성전자가 괜찮아 어차피 창 또 올라갈 거야 이런 힌트를 주는 형국이고 섹터별로 단기간에 급등했던 주식들은 눈치를 보고 숨고르기 형국이 오는 과정에서 덜 올라간 종목들이 날라다니는 거고 이건 시총이 떨어져도 한번 차트 볼게요. 세비캠이나 이쪽 종목들 보면 저 밑에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도 안 나면 이상한 거죠, 이런 종목이. 그죠? 이제 거래가 막 터지면서 막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추격 매수 하시거나 저기 하면 안 돼요. 대보마그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항상 어떤 섹터건 종목은 지수가 바닥을 치고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그 섹터에서 모양이 만들어지거나 가벼운 주식이 움직이는 게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형적으로 주식시장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섹터별 종목 강세장에서 이제 파월풋 여부를 주목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 어떻게 갈까요? 그러니까요, 이놈의 지수가 이게 쉬지도 않고 올라온 게 부담이 가는데, 그래도 이게 꺾일 기미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한테 한 코멘트 넣는 거고요. 353 돌파, 350 지지 체크인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라고 하고서 요게 지금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방송에서 지수 결국은 저거 350 넘어가고 하는 거 할 때, 여기 있구나. 보시면요, 2, 3일 전에 봐야 돼요. 이게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 마켓텐 얘기거든요. 비정상적으로 차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좋게 얘기하는 거고, 결국은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틀 전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지수가 이틀 동안 우리나라도 선물이 한 10피 가까이 올라버렸잖아요. 그 사이에 벌써 종합으로 따지면 한 7, 80포인트가 올라버린 거예요. 요거 좀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여기 마주보는 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가 세게 갈 위치는 아니고 다만 파월의 어떤 긍정적인 시장에 관한 코멘트 아니면은 PPI가 잘 나와서 미국이 나스닥이 또다시 쳐서 21,500에서 21,750 플러스 마이너스로
갔을 때가 이제 360을 확 넘어가는 거고, 그전에는 약간 눌리면서 움직이는 게 좋으니까 많이 올라간 주식은 좀 파시고요. 나는 현금 얼마, 주식 얼마 얘기 안 해요. 올라갈 만한 주식이 있으면 그거 좋다고 계속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바닥에서 도는 종목들, 특히 반도체나 2차 전지, 그 다음에 로봇은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AI, 그 다음에 에너지도 바닥에 있는 거, 그런 종목들은 계속 사거나 갖고 가는 거고, 많이 올라간 주식은 한 20-30% 이상 여러분들 수익이 난 걸로 기준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좀 챙기고 지수가 약간 눌리거나 조정받을 때 그때 공격적으로 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뜻으로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 3 말씀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도 포트에서도 양호한 수익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 네, 또 건앵커와 저와 함께하는 랭킹쇼에서 이제 후반에 등장하시니까 조모진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때도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포트에서 수익 넉넉하게 주고 있는 섹터가 에너지하고 AI 로봇이 될 것 같은데 로봇 계속 갈 것 같다라고 강하게 자신감 있게 멘트 넣어주셨습니다. 2차 전지에서도 이제 섹터 구분해가지고 선순위로 폐배터리 얘기해 주셨는데 이쪽에서도 시세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쪽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쪽 구분해서 전략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네,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의 이종복 전문가였습니다.